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회사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오늘의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괴롭힘이나 혹은 성희롱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실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지배되기 쉽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요, 이런 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고 또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고충 상담사가 아주 좋은 기구이자 창구입니다. 오늘은 고충 상담사의 역할을 설명드리기 전 회사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내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사건들을 우리는 고충이라고 총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단계는 다음에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인지 및 접수 단계로서 직장 내 고충이 신고되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인지가 되었을 때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신고자,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상담 혹은 면담이 진행되는 단계예요. 이때 문제성이 발견된다면 회사 차원에서의 조사를 위해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고자와 피해자는 같은 개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의미하지만 신고자는 반드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현행법상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목격한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단계는 조사 단계로서 문제적 상황을 회사 차원에서 진상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주관해요. 엄격한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법규의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게 되죠. 3단계는 심의 단계로서 2단계인 조사 단계에서 처벌 혹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심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을 하지만 이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자의 의견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지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행위자에게 주의 정도를 좀 주는 것을 원한다 한다면 회사는 행위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물론 이에 대한 사건 기록은 회사 대표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행위자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역시 회사에서 행위자와 면담을 하고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역시 기록되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길 원한다면 회사에서는요,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 반면교사를 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심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을 책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단계는 종결 단계인데요. 종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팔로우업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이 포함되게 되죠. 그럼 고충 상담사는 이 4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지 및 접수 단계? 조사 단계? 아니면 심의 단계? 아니면 종결 단계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네.
1단계인 인지 및 접수 단계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계가 아니고요. 신고자가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롭힘을 막 당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뭘 원할까요?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한 당황한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길 원치 않을까요? 네. 1차적으로 피해자 혹은 신고자를 만나는 고충 상담사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또한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할지 말지를 신고자와 함께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자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돕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충 상담사가 할 일입니다. 그럼 고충 상담사가 어떤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일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늘 플랜 B를 대비하고 산다면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이 플랜 B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는 고충 상담 단계와 그에 따른 고충 상담사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